혹시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빈종이 한 장씩 받으셨는가요? 예. 어제 배운 말씀을 우리가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단답 형식으로 문제는 4문제입니다. 이름을 쓰시고 그리고 전화번호, 남자인지 여자인지만 구별하시고 그리고 전화번호만 기록하십시오. 그럼 여기 목회실에서 다 알아보실 테니까. 준비됐습니까? 볼펜 없으신 분 계신가요? 여기 좀 뭐 옆에 분하고 함께 바꿔서 써도 괜찮을 겁니다. 뭐 간단하게 쓰는 거니까. 예, 첫째 문제입니다. 현미가 포함하고 있는 영양 성분이 몇 종류인가요? 제가 어저께 두 카트로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F 뭐 이렇게 쭉 기록한 걸 두 카트를 보여주는데 20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판 만나라고 별명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종합 영양제로 함축된 것이 현미라고 하는 말을 드렸습니다. 2번 현미에 배아에 있는 것으로 섭취된 유해 물질을 중화, 제도, 배설시키는 작용하는 물질은 무엇인가요? 현대 그 공해 물질들, 뭐 심지어 방사능 물질까지 또 유독성 그 첨가제들 혹은 농약 뭐 이런 모든 성분들이 우리 인체에 들어올 때에 자동적으로 중화시키고 제독시키고 우리 몸에서 배설되도록 하는 특별한 효소가 모든 곡식의 배아에 숨겨져 있습니다. 3번 건강개혁 사업의 목적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제가 거의 맞추는 시간에 음식물에 관한 권면책 53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빠진 글자 하나 채워 넣는 겁니다. 잘 들으시고요. 좋은 음식을 만드는 데는 생각과 주의를 해야 하지만은 한 그릇의 음식 속에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의 뭐뭐가 포함되어 있다. 정답을 쓰기 전에 꼭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시지. 정답을 가르치지는 못하지만은 힌트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없습니까? 다 쓰셨어요. 그럼 옆에 사람하고 답안지를 좀 바꾸십시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채점해 줄 겁니다. 예, 바꾸세요. 옆에 사람하고 바꾸세요. 됐습니까? 자, 1번 현미가 포함하고 있는 영양 성분이 몇 종류인가요? 어디 거기 쓰신 대로 정답 쓰신 분 한번 뭐라고 썼습니까? 몇 가지라고? 23이라고 썼거나 26가지라고 쓰신 분은 정답입니다. 어디 23서부터 26 사이에 들었으면 23, 24, 25, 26 썼으면 그건 정답입니다. 어디 정답 맞추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시네. 예. 그 다음에 2번 현미의 배아에 있는 것으로 섭취된 유해 물질을 중화, 제도, 배설시키는 작용하는 물질은 무엇인가요? 뭡니까? 히친산. 예. 맞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가 채점해 보니까 맞았다고 채점된 거. 예, 여러분입니다. 이 숫자가 적으면 제가 강의를 잘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건강개혁 사업의 목적의 두 가지는 뭐예요? 어디 쓰신 분 거 한번 읽어보세요. 답 쓰신 분 없습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상의 육체적인 고통을 감소시키는 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치유 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개혁 사업을 주셨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정화 사업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을 허락하기 위해서 일단의 무리를 준비시키는 방법으로 건강개혁 사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화이트는 다른 데 표현하기를 이런 핑계 저런 구실로 건강 식상을 개선을 깊이 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교회에 늦은 비 성령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건강 식상을 개선을 제안하셨는데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성령을 임할 수가 없답니다. 성령이 임하는 역사에 관한 문제는 안식일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에 관한 문제를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내일 제가 그걸 실험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4번, 좋은 음식을 만드는 데는 생각과 주의를 해야 하지만은 한 그릇의 음식 속에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의 뭐가 포함되어 있다? 예? 종교. 예. 종교 혹은 신앙이라고 했으면 맞습니다. 종교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가정과 건강책 99쪽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웃집에 나눠주는 현미빵 혹은 이웃집에 나눠주는 현미밥 한 그릇은 그건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믿음의 표현의 메뉴인 것입니다. 어디 만점 받으신 분 몇 사람인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쯤 해보니까 만점 받았다. 없습니까? 제가 선물을 주려고 가져왔는데 어디 한 분도 없어요? 이건 제 실책입니다. 제가 강의를 잘 못해서 정답자가 없는 겁니다. 예. 내일 또 다른 문제, 오늘 공부한 것을 또 제가 시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콩 단백질로 가족 건강 유지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콩 단백질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저께 씨 맺는 모든 채소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쌀에 관한 문제를 공부하셨는데 오늘은 같은 그 모든 씨 맺는 모든 채소 중에 콩에 관한 문제를 좀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창세기 1장 29절, 창세기 3장 18절의 메뉴를 쫓아 보면은 우리에게 먹을 것 풍성합니다. 아주 정말 참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험 문제 내려다가 말한 문제인데 채식이라고 하는 말을 채식주의자는 베지테리안이라고 하는데 베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라틴에서 온 거라고 그랬는데 완전하다. 그러니까 채식은 완전 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식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 모든 메뉴들은 정말 참 풍성합니다. 여기 지금 아보가도라고 하는 과일인데 이것은 50%가 지방질이고 50%가 단백질입니다. 과일인데 충분합니다. 사실 과일, 제가 그 로마린다에서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 영양 대회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때 제가 연합회 있을 때 제가 거기를 참석하게 됐었는데 저는 이 건강에 관한 문제를 참 조직적으로 연구하고 한다고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프루타리안이 있어요. 과일만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박 지사님 고개를 제일 많이 끄덕거리시는데 과일만 먹고선 살 때에 부족할 거라고 예상된 영양가 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완전합니다. 왜? 우리가 이 다음에 한나라 가면은 뭐 먹고 삽니까? 생명과 또 그것도 다달이 또 다른 것이 맺힌답니다. 한 나무에서도. 사실 과일만 먹어도 충분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식단 부류를 보면은 네 부류입니다. 현곡류, 과실류, 견과류, 그리고
채소입니다. 이것은 콩밭입니다. 제가 2년 전에 브라질을 갔을 때 그 브라질 남쪽에 캄베나스라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이 농사짓는 농토입니다. 그 면적이 50만 평입니다. 그런데 이 50만 평을 7사람이 농사져요. 전부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제가 거기서 보냈는데 이 콩밭이 그냥 대개 그 나라에서는 콩 농사 걷어내고선 그 다음에 옥수수 심고 옥수수 걷어내고선 그 다음에 콩을 심기도 하고 또 다른 작물 이렇게 윤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는데 이 콩을 농사를 이렇게 짓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 콩이 GMO 그 유전자 변형된 콩입니까 아니면 재래종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재래종 없습니다. 다 유전자 변형된 거랍니다. 제가 작년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제가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관계된 문제 제가 소개해드렸죠. 기억하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넉넉하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좀 공부하는 것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전자 변형 농산 그 변형 GMO를 발명한 사람이 찰스 다윈의 조카되는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그 가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가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하튼 이 콩은 유전자 변형된 거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는 마음으로 아니 그럼 이 변형된 콩을 어디에다 수출합니까? 하니까 다 기름 공장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주물 공장이나 무슨 뭐 큰 그 기계 돌리는 그런 윤활유 역할 뭐 그런 데로 쓴답니다. 그래서 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느냐니까 식용으로는 거의 쓰여지질 않는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 수입되고 있는 그 외국산 콩, 뭐 카나다가 됐든지 중국이 됐든지 미국에서 오는 그 수입 콩들은 특별히 흰 대두콩, 그거는 유전자 변형된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에 그 저쪽 편을 가리키면서 거기는 이 재래종 콩을 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새들이요 유전자 변형된 이 콩밭에 안 앉고 재래종 콩밭에 앉는답니다. 참 특출한 그런 지능을 어디서 줬을까요? 시편에서는 시인은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공중의 새들을 기르시나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런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새들은 유전자 변형되지 아니한 그런 콩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실 계속해서 먹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요. 우리 재림 신도들은 기왕에 콩을 먹을 바에는 GMO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까만 콩이나 청태나 녹두, 팥, 뭐 동부 뭐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흰 콩은 전 세계적으로 약 78%니까 거의 한 80% 이상이 다 변형된 것들입니다. 이 한국에서도 지금 제일 많이 수입하는 수입원이 중국 아니면 카나다 아니면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콩이 그 영양 분석을 보면은 여기 맨 밑에는 완두가 있고 그다음에 대두가 있습니다. 여기 소고기, 닭고기, 조기, 강낭콩, 대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단백질입니다. 소고기 단백질이 100g당 100g일 때 소고기 단백질이 19.8g입니다. 그런데 대두에는 41.8g입니다. 그리고 완두콩이 8.0. 다른 것들은 참고로 하십시오. 여하튼 이와 같은 그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만주벌판을 지나서 백두산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경서부터 기차로 제가 연변까지 가는데 그 만주벌판 그 넓은 벌판이 다 콩밭 아니면 옥수수밭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콩을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힘이 없고 근력이 없으면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함이라고 보더라도 소고기보다 배 이상이나 들어있는데 코끼리가 먹는 것이 뭡니까? 예? 코끼리 밥이 뭐예요? 풀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것은 코끼리 식용용 그 바나나가 딱 있기도 하지만은 식물성입니다. 황소가 먹는 것이 뭘까요? 풀입니다. 사실 고기 먹어야 근력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그릇된 그 변질된 식욕 혹은 구미에서 온 것이지 영양학적인 면에서는 아무 가치 없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콩 영양 함유량입니다. 같은 콩이라 할지라도 흰 콩하고 콩나물하고, 콩나물은 사실은 채소입니다. 이 콩을 제일 소화 잘 되게, 소화 흡수되게 하는 방법은 콩을 불렸다가 이 콩나물 기르기 위해서 싹을 틔울 것처럼 그렇게 좀 스펀지나 아니면 젖은 수건으로 덮어 놓으면은 싹이 나려고 이 콩이 찌그러지면서 겉껍질이 이렇게 벗어질 때가 있어요. 그거 지나면은 촉이 나옵니다. 근데 촉이 나오기 직전에 그때가 그 소화가 제일 잘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 때 냉동실에 넣었다가 필요한 만큼,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 익혀서 그 다음에 믹서로 싹 갈아가지고서 먹으면 즉석 두유가 되지. 그렇게 해서 먹을 때는 제일 소화가 잘 됩니다. 아니면은 좀 귀찮게 여겨지면은 콩을 마른이로 닦아서 찜통에 쪄가지고 그 픽픽거리고선 그 끓는 그 물이 끓은지 3분서부터 5분 정도 있다가 싹 줄여서 건조시키면은 비린 맛만, 그것도 메주 냄새가 나지 않고선 살짝 익어요. 그것을 가루로 내서 밥 먹기 직전에 한 스푼씩 먹고 침으로 섞어서 냉기면은 소화가 제일 잘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흰 콩을 활용할 때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여기 단백질입니다. 이 흰콩 100g일 때에 흰콩에 단백질이 41.3g인데 비해서 다른 41.8g으로 나와 있는데 콩나물은 4.2g 나와요. 그러니까 콩나물은 완전히 채소가 된 거예요. 여기 콩나물 비타민 C는 흰콩 속에는 없는데 콩나물에는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콩나물을 먹을 때는 푹 삶지 말고, 저는 콩나물을 날로 먹는 것을 시도해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비행기를 좀 자주 타는 때문에 비행기 탈 때 제가 꼭 기내 식사를 미리 주문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종종 웨스턴 스타일로 기내 베지테리안하고 얘기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비행기를 봐서 동양 비행기면 오리엔탈 그 베지테리안하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내 앞에 메뉴가 채식으로 와요. 그런데 한 번은 보니까 이 손가락만한 것이 뭐가 하나 있는데 도대체 앞뒤로 봐도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씹어봐도 뭔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스튜어디스 보고 이게 뭔지 좀 알아오라고 그랬더니 한참 있다 오더니 펌프킨, 생호박을 꽃이 막 떨어진 것을 앞뒤 자르고 4등분한 거예요. 생호박을. 그러니까 날호박이지요. 애호박.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애호박을 먹어버릇하는데 생으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 크기는 생으로 먹으면 좀 비리고 입에 맞질 않아요. 그러나 꽃이 막 떨어졌을 때는, 아니면 아예 늙혀서 늙은 호박이거나 그런 것을 생으로 먹으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비타민 C가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콩나물 같은 경우에 제가 식사 대접을 받아서 보니까 이 숙주나물을 식초 대용으로 쓰는 거, 신거 뭐라고 합니까? 그 브라질 말 칼라만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신거, 그걸 한쪽을 한 서너 방울 똑 떨어뜨려서 섞어서 먹는데 그게 숙주나물이에요. 그걸 보고선 그 다음부터 나는 콩나물 먹을 때는 생으로 먹어보는 걸 하는데, 아마 여러 번 시도해 보세요. 화분에다가 밑에는 한 5cm 정도 그
마사토를 올려놔요. 맨 밑에. 그리고 마른 콩을 한 개 깝니다. 그리고 또 마사토를 한 5cm 덮고, 그리고 젖은 콩을 또 한 개 깔아요. 그리고 마사토를 한 5cm 덮고, 그리고 불려서 불린 콩을 또 한 개 깔아놔요. 그래서 한 5cm 정도 마사토를 덮습니다. 그래서 닷새 정도의 물을 흠뻑 주는 겁니다. 그것은 까만 비닐봉지로 씌워놔요. 그러면 이 콩나물이 고사리처럼 이렇게 굵게 쫙 큽니다. 그거를 이 삶은 콩나물은 그저 한 보새끼씩 먹지만은 그거 저는 12개씩만 먹습니다. 한 끼에. 근데 어떻게 먹느냐? 김에다가 한 서너 개를 김에다 싸서 먹어보세요. 고소고 참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비타민C를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살짝 데쳐 삶으라고 하지만은 삶으면은 열처리하면은 파괴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날로 먹을 수 있는 거. 가능하면 내가 모레 시간에는 생식하는 방법을 제가 엽산 문제를 취급하면서, 그 엽산 문제는 미국에서는 1993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는 가임성 여인들은 그 엽산을 하루에 그 20mg씩 의무적으로 먹도록 법령으로 공표했습니다. 상하 양원에서. 그럼 그 엽산이 제일 많은 것이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서 딴 이름인데,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오늘날 우리 재림 신도들에게 있어서 두뇌 영양식품을 보충하는 데 가장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제점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콩나물을 여하한 방법으로 먹는 것이 영양 섭취가 아주 충분하게 섭취하고, 그리고 우리의 식생활 개선에 있어서 근본적인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콩 단백질 40% 이상, 혈중 콜레스테롤, 혈중 지혈, 지방 단백질 농도 감소 혹은 동맥경화, 심장병 예방, 콩 올리고당, 장내 유용균 번식 촉진시키고, 식이섬유로서는 콜레스테롤 배설을 촉진시키고 장 기능에 대한 생리 효과가 높아집니다. 인지실, 생체학적 성분이나 뇌기능 향상과 노인성 치매 예방, 혈중 콜레스테롤 축적 예방, 이소플라본이 이따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암세포 증식 억제로 항암, 유방암이나 대장암이나 폐암 등의 효과와 그리고 골다공증을 억제시킬 수 있는 효소가 이 콩 속에 들어있어요. 사실 콩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콩 주 성분은 단백질이 41%고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합니다. 지방질이 21%, 그리고 비타민 A 종류, 비타민 A, 칼슘, 인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옛날 할머니들은 그 두부 만들 때 두부 순물을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머리 감았습니다. 그것이 천연 샴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화학 그 샴푸를 쓰므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쓰면은 간이 나빠지고, 물론 두발도 좋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천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은 아주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콩 소화율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흡수가 안 됩니다. 아이들을 기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콩을 아이들에게 먹여보면은 이빨로 씹은 자국도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대변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흡수가 안 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소화가 잘 되게 해서 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것은 각 가정의 그 식품 식사 습관에 쫓아서 좀 활용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12절에 여기 똑같은 기절을 흠정역하고 한글 킹 제임스역으로 두 기절을 그대로 기록해 왔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사 그들이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뒤에, 또 한글 킹 제임스역에는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그 환관장애가 하는 말입니다. 열흘 동안 당신의 종들을 시험하시어 우리에게 콩죽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신 후에, 그렇게 해서 검사해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왕의 진리를 먹지 아니하고 콩죽, 콩을 먹으면 좋은 물을 마시면 포도주가 아니라 좋은 물을 마시면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콩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다 콩 제품의 콩으로 만든 제품들입니다. 한국에서는 그저 콩밥, 뭐 콩국, 콩자반, 두부 정도지만은 이렇게 다양해요. 이게 콩으로 만든 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식성에 쫓아서 혹은 가족 식사 그 스타일을 쫓아서 여러 가지 개발해서 콩을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콩 속에 특별히 이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아주 참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것이 발견된 때는 얼마 되질 않았어요. 지난 1994년인가 사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콩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 왔었는데 1995년도에 이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시애틀의 플랫 하치슨 암 연구센터에서 암 전문가인 존 퍼터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발암물질로서 해독 혹은 세포에 접촉된 후에 그 침투 작용해서 거기에 생산되는 그 활동을 증가시키는 그런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비바람에 나부껴서 콩 가지가 찢어진다든지 콩 이파리가 찢어지면은 그 며칠 후에 가보면은 색깔이 어떻게 변해 있어요? 갈색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 갈색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그 콩포기 자체의 자가 치료 흔적입니다. 근데 그 치료가 회복되면은 그 나머지는 어디에 저장되면 콩털 속에 저장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임상 실험해 보니까 이것이 항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외워두세요. 내일 퀴즈에 나올 문제입니다. 파이토케미컬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고 보니까 또 하나 참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파이토알렉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뭐 결과적으로는 항암제라고 하지만은 이 파이토알렉신은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러한 이 파이토알렉신, 파이토라고 하는 말은 화학성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파이토. 그런데 그 물질이 대량으로 생산되어서 탈수나 외부에서 받은 어떤 상처나 세균 감염, 자외선 방사, 환경 오염으로 인한 부적당한 그런 산소로 말미암아 이렇게 얽혀져서 만들어진 물질이랍니다. 사실 이런 거 다 몰라도 좋아요. 문제는 콩을 직접 내가 먹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일에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파이토알렉신을 설명하는 겁니다. 또 하나 들어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이소프라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화학 물질로서 콩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물질인데 이것은 진한 색깔로 물들여져서 짙은 색깔을 띠게 되는데 항산화 방어 기구입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냈으니까 한번 여러분 공통점 찾아보세요. 지금 얘기한 콩, 땅콩, 은행, 호두, 자, 현미두 뭐 공통점 뭐 찾을 만한 거 있습니까? 예? 딱딱한 거? 아 이거 반대인데 부드러운 막으로 한 번 씌워져 있지요. 예? 콩 껍질, 땅콩, 은행, 호두, 자. 그 얇은 막으로 씌워져 있는 것은 공중에 산소가 화합이 되면 과산화 지방질로 바뀌어요. 흔히 우리가 쩔었다 그러지요. 그 기름 지방질이 있는 것이 공중에 산소하고 달라붙으면은 과산화 지방질이 돼요. 쩐다 그 말입니다. 쩐 것은 콜레스테롤을 강화시키고 우리 몸에 아주 해로운 독성 물질까지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체 방어시키기 위해서 얇은 막으로 씌워놓은 겁니다. 콩 껍질이 다 있지요. 은행에도, 또 호두에도, 또 현미도 그 어저께 배웠지만 강층 부분이 그게 이렇게 싹 씌워져 있습니다. 웬결을 벗겨내면은 거기에 얇은 막으로 다 씌워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항산화 물질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것이 산소가 달라붙어서 손해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아주 잘 구비되어 있는 그 곡류가 바로 콩이다. 특별히 내가 이것은 다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설명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네요. 여러분이 그 병원에 혹 가실 기회가 있어서 병원 가시다 보면은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혈액 검사를 하면은 보통 콜레스테롤 수치를 검사해서 가르쳐 줍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 240ml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원래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생성되는 성호르몬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있는 것을 섭취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를 유발시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체 그 성호르몬으로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좀 남편 위함답시고 그 굴, 멍게, 해삼, 조개 뭐 이런 것들을 남편에게 먹이다 보면은 거기에는 과도한 콜레스테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일종의 강정제로서 이 정욕과 성욕을 강정시키는 그런 재료라고 알려져 가지고 그걸 먹이는 겁니다. 그러나 2중 3중으로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와요. 사실 콜레스테롤은 성호르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체적으로 우리 몸에 생성되도록 했는데, 외부에서 섭취하게 되면은 그 검사 결과에 의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은 혈액 내에 지방질 과다 현상입니다. 그래서 첫 진단은 뭐 지방간이라고 한다더니 간에 지방질이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지방질이 너무 많으니까 끈끈해요. 그래서 간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간 기능 세포는 15일에 한 번씩 그 세포가 세대 교차합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 맹물을 먹어도 간에서는 일단 필터를 걸러줘야 돼요. 이와 같이 수고를 많이 하는 기능이 간 기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튀긴 거 뭐 이런 그 콜레스테롤가 많은 그런 음식들을 먹고 뭐 개고기를 삶아 먹고 흑염소를 삶아 먹고 뭐 무슨 뭐 그런 것들을 자꾸 먹고 하면은 우리 몸에 과도한 콜레스테롤가 높아져서 결국은 간의 지방질이 높아지고 또 혈액 내에는 그 지방질 함량이 높아지니까 끈끈해 제대로 통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혹시 무릎을 꿇고 오래 있으면 저려오지요.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서 그 혈액이 이렇게 굳어지는 것을 동맥경색.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단단해지면은 동맥경화. 그것이 더 심해지면은 이 수도 파이프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한번 꽉 막아놓아 보세요. 그럼 어디서 터질까요? 이건 넌센스 퀴즈 같은 얘기지만은 실제 우리 인체에서 그렇게 생깁니다. 그 지방질이 너무 많아서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서 혈액 순환에 방해를 받게 되면은 그게 어디서 터지는가 하면은 모세관이 많은 두개골에서 터질 수 있어요. 이것이 뇌출혈입니다. 그것을 얼른 알고선 잘 수술해서 해결하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일종의 마비가 오면은 뇌졸중, 스트로크. 그러니까 이런 질병의 원인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은 지방질이고 기름진 것입니다. 특별히 저 시중에서 뒷골목에서 튀김 종류 할 때 큰 가마솥에 나고 튀겨내고 또 튀겨내고 그 기름 남으면 또 담아놨다 그 내일 또 장 볼 때 또 하고 그렇게 해서 해놓은 튀김 종류들 먹는 대로 그 독을 먹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질을 열 처리하면 거기에서는 독소가 생겨요.
그것이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 이와 같이 혈액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 1kg 들을 때 혈관이 35km 연장된답니다. 그러니까 심장에서는 과부하가 오는 겁니다. 이걸 고혈압이라고 해요. 그럼 고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또 다른 약을 먹어요. 그러다 보니 심장 콩팥이도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쇄 반응으로 우리 인체에 성인병의 원인을 가져오는 것이 지방질입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굴뚝 소지하던 그 검정을 긁어내기 위해서 굴뚝 소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혈관에 이렇게 집착된 지방질 과다 현상을 긁어내고 소독하는 방법 뭘까요? 제거하는 방법. 지금 미국에서는 혈관을 잘라서 그걸 긁어냅니다. 큰 그 대정맥 같은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 가는 실핏줄을 어떻게 그걸 다 쪼개서 긁어냅니까? 이걸 좀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 없을까요? 그게 뭡니까?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거 뭐가 있다 그랬어요? 린롤산. 한번 따라해보세요. 린롤산. 린롤산이 제일 많은 것은 콩 종류 가운데 까만 그 주년이 콩이라고 하는 거 있죠? 까만 콩, 약콩이라고 하는 거. 조그만데 아주 뺀질뺀질하고 아주 단단해요. 거기에 아주 이 린롤산이 제일 많습니다. 한방 처방을 보면은 그것을 삶아서 그 삶은 물을 장복하면 회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삶아서 먹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삶아서 비린맛만 가시게 살짝 삶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한 찻수씩 먹으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먹을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사플라보노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콩에서만 생산되는 것으로서 암 예방을 위해서도 철저히 연구하는 아주 중요한 화학 물질입니다. 특별히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생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남성들에게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은 많이 알려져 있죠, 에스트로겐. 그런데 이런 그 호르몬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소플라보노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콩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매일 콩 음식을 한 가지씩만 먹을 수 있다면 이와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처방을 냈습니다. 미국의 앤드루스 대학의 크레이그 박사라고 하는 분은 콩에 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분은 특별히 토프 쿠킹, 그러니까 영어로 일본 말로 두부를 토프라고 하는데 그것을 영어화 시켜서 그냥 영어로 두부를 토프라고 합니다. 토프 쿠킹이 그 두부 요리가 아주 흥행을 이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부 요리를 통해서 두부를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그 영양을 섭취함으로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처리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콩뿐만이 아니라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마늘이 대장암을 억제 정복하는 데 강력한 효능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아이오와 주의 4,2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한 증명이 있답니다. 양파나 부추, 마늘 유사한 그런 것들로 그 마늘 종들이 많이 있죠. 부추라든지 요즘엔 삼채라고 아십니까? 예, 그런 것들이 아주 이런 요소들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레 나눠줄 그 유인물에 보면은 10가지 항암 식품들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겁니다. 오늘 아침도 먹은 그 콜리플라워나 브로콜리 같은 것들은 아주 참 좋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저 편식하지 말고 늘 돌아가면서 가정주부가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콩을 먹으면서, 왜 콩을 먹으면서 그런 걸 먹으라고 했는가 하면은 사실은 콩 속에 들어있는 칼슘은 다른 칼슘도 소화 흡수시킬 수 있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하는 칼슘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우유가 좋다고 해서 우유를 먹이면은 우유 자체로서는 소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다른 유형의 칼슘이 있어야 돼요. 그럼 다른 유형의 칼슘이 뭐냐면 채식을 하는 사람이 콩을 많이 먹어서 칼슘이 축적된 상태에서 우유를 섭취한다고 한다면은 우유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콩에서 섭취돼서 저장된 칼슘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콩도 먹지 않는 입장에서 우유만 섭취했다고 한다면은 우리 자체 내에 칼슘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겨서 골밀도 요즘에는 손톱 가지고 골밀도 측정을 합니다. 골밀도 측정을 하면은 뼈가 저질 뼈가 돼버려요. 왜? 우유만 먹었기 때문에, 우유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우유가 소화 흡수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질 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을 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유는 소가 자기 새끼 먹이려고 한 것이지 사람들 보고 직장 여성들에게 모유 대신 먹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우유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소새끼 만들어요. 그게 지능이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형상대로 빚으시고 그 모유를 통해서 아기를 기르게 하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도록 특수한 물질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다하고선 이 우유를 먹이는 것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콩 속에 파이터 에스트로겐, 여성들이 많이 관심을 가진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보면은 콩가루 한 스푼, 테이블 스푼입니다. 12g이니까. 그럼 이소플라본이 22mg. 두부 한 모에 115g짜리라고 한다면 43mg. 두유 한 컵 250ml라고 한다면 20mg. 뭐 된장에 이건 차수저입니다. 한 차수점 6g이라면은 그죠? 6mg. 콩기름에는 이소플라본 없고. 그러니까 이 콩기름이나 참기름이나 이런 그 기름을 따로 짤 필요가 없어요. 따로 짜면은 제가 이번에 이 합식법에 관계된 분들은 취급을 못 하는데 이 기름을 유리지방이라 해서 따로 기름을 짜서 먹게 되면은 소화가 잘 안 되도록 돼 있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좋은 참깨를 그대로 먹으면 좋을 걸 참기름을 짜면은 기름이 공중에 산소하고 화합이 돼서 과산화 지방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 과량일 때는 성인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요. 그게 심장병서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깨를 그대로 먹으면 좋은데 또 참깨를 달달 볶아가지고선 고수깨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또 참깨 속에 들어있는 지방질이 또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 처리할 정도로만 그저 가볍게 살짝 이렇게 그 눅눅한 기만 없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뚜껑 있는 병에다 담아놓고 밥 먹기 직전에 한 수저 먼저 한 100여 번 넉넉하게 씹어 먹으면 완전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이 많이 먹는 염장류에 관해서 된장이라든지 혹은 김치라든지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이건 좀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오해를 안 할 것 같아요.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에 선교사이면서 장로교인인 쉘 목사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혁명정부 일으켰을 당시에 제3공화국이 시작할 때쯤 논문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그 논문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된장 속에는 아프라톡신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숨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프라톡신이라고 하는 것이 발암물질이라고 한 그 배경은 여러분이 음식물에 관한 권면책을 보면 바다 치즈라고 하는 챕터를 보세요. 그럼 그 밑에 괄호 속으선 편집자 주 하고선 점점 찍고선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마치 김치가 익듯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유 단백질을 발효시키면은 바다 치즈가 됩니다. 그런데 화이트는 치즈 한 조각이라도 우리 입에 넣지 말라 그랬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단백질 발효식품, 우유를 발효시킨 것이 바다 치즈라고 한다면은 콩단백질을 발효시킨 것이 된장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다닐 때
콩을 띄워서 만든 그 곰팡이는 무슨 곰팡이예요? 유익한 곰팡이라고 배웠습니다. 누룩 만드는 곰팡이, 유익한 곰팡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나 곰팡이는 다 해로운 겁니다. 그 많은 이 영양학자들이 그걸 유익하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다 먹고 살아요. 물론 지금 한간에는 된장만 먹고선 이 병을 고쳤다고 하는 사람도 한간에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재림 신도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전에 제가 그랬죠. 콩 속에는 아주 중요한 항암 인자가 들어있다. 그런데 같은 콩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발암물질이 되는 겁니다. 아프라톡신은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니트로소아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김치를 담는데, 김장김치를 담는데 거기다 단백질인 뭐 멸치젓이나 뭐 또 요즘에 많이 쓰는 게 뭡니까? 까나리아? 예, 까나리아를 뭐 넣는다든지 하여튼 이런 그 생선 단백질을 넣고 김치를 담기 위해서 이제 염장을 하죠. 소금을 넣죠. 그렇게 하면은 니트로, 이건 나이트로, 질소 성분이라 그 말입니다. 질소 성분의 그런 아민, 그런 니트로소아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기는데 이것이 발암물질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아프라톡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똑같은 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 이상구 박사님이 1983년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부산 위생병원에 제가 원목을 있을 때에 그분이 부산 경남대학을 나와서 그 부모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거기 왔었습니다. 잠은 해운대 호텔에서 주무시고 밥은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위생병원에서 한국 가서 처음 건강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건강 집회를 할 때 김치 된장이 해롭다고 하는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를 하고선 서울에 올라와서 연세대 자기 동문들을 만나서 이 식사 자리에서 앉아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친구가, 성구야, 너만 똑똑하고 잘해서 된장 고추장에 발암물질 있다고 날뛰냐? 그러면서 아까 그 예수병원에 있는, 전주 예수병원에 있는 쉘 목사의 논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 쉘 목사에게 무슨 요청이 왔는가 하면은, 쉘 목사에게, 그 병원 원장입니다. 전주 예수병원 원장님이 얘기한, 학자로서 얘기한 것은 맞을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사람에게 고추장 된장에 암의 물질이 있다고 말하면 한국에 산업혁명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거 취소하시고 논문을 다시 쓰세요. 그래서 다시 쓰라고 한 것을 다시 써서 제출하는데 8년 걸렸습니다. 8년 걸렸단 말은 안 쓸 수가 없었어요. 청와대에서는 계속 압력이 오고 하니까 결론을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된장 고추장을 먹게 되면은 암이 생길 수도 있을지도 모를 것 같고, 뭐 이렇게 그냥 엄버부리고 끝나버렸습니다. 현명하신 여러분들은 지혜스럽게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1등 국민이 되게 하고 참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까 시험 문제도 난 겁니다. 가정과 건강책 99쪽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시작. 좋은 음식을 만드는 데는 생각과 주의를 해야 하지만은 한 그릇의 음식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종교가 포함되어 있다. 확실하지요? 그 윤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뭐 설명 필요 없으니까 시작. 돈을 잃으면 하나를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둘을 잃는 것이요, 친구를 잃으면 셋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몽땅 잃어버리는 것이다. 진리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나누어 받으시는 것은 제가 다른 데서 숫자가 적은 데서 제가 코팅을 해서 나눠줬는데 뭐 여러분 그저 잘 간수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변에 갔었을 때 거기에 뉴스타트 동호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연변을 여러 차례 가는 동안에 거기 건강 동호 회원들이 있는데 그 동호 회원들이 어떻게 그 회의실에 가보니까 벽에 이런 것이 써 있어요. 건강 장수 10층 해서 진짜 그 중국식 한자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저 밑에 삐치는 저 소자를 이렇게 해놨어요.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 말이 아니고 요거 삐친 것이 없고 적을 소자가 됐는데 이거는 어리다고 하는 그런 소자인데 중국에서 이렇게 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글자 그대로 해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신 그 유인물은 요 삐친 것이 없지요. 삐친 것이 없습니다. 그건 한국식 한문으로 제가 바꾼 겁니다. 원래 중국식 그 한문으로는 이렇게 소육 다채, 고기는 안 먹을수록 좋고 채소를 많이 먹어라. 소당 다과, 엿이나 꿀이나 설탕 이런 것은 안 먹을수록 좋고 과일로 많이 먹어라. 소번 다면, 걱정 근심 내버리고 잠 푹 자거라. 네 번째, 소원 다행, 말은 안 할수록 좋고 행동으로 옮겨라. 그 다음에 소염 다곡입니다. 소금은 안 먹을수록 좋고 공유로 많이 채워라. 내일 제가 이 소금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실험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소식 다져, 밥수저를 조금씩 떠서 오래 씹어라. 이게 씹을 저자입니다. 씹을 저자. 소식 다져. 그 다음에 소노 다소입니다. 화내지 말고 많이 웃어라. 여기 장수에게서 아침마다 시작할 때 웃음 프로그램으로 한참씩 웃지요. 아주 좋은 겁니다. 여덟 번째, 소욕 다시.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많이 베풀어라. 많이 나눠줘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소거 다봅니다. 차는 웬만하면 타지 말고 많이 걸어라. 전기 절약을 위해서라도 엘리베이터 특별하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계단 찾고 오르내리고 하는 게 좋다 그 말입니다. 소의 다욕, 옷은 얇게 입고 목욕을 자주 하거라. 좋습니까? 이걸 가까운 데 좀 붙여 놓으시고 이렇게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좀 실천 실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주의 말씀대로 산다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에 있는 공동번역으로 제가 기록해 봤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우리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가 서점에 가면 건강에 관한 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다 제쳐놓으시고 성경과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 여호와를 신뢰하라.
장수대학 전도회를 위하여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성경을 공부하셨고 이제 내일 드디어 마지막 침례 결심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약 20여 분의 어르신들이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하셨는데 내일 성령이 역사하셔서 20분 모두가 다 침례를 결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